네, 월드스타 싸이가 돌아왔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강남 스타일이 담겼던 싸이의 6집 이후 3년 5개월 만에 정규 앨범인데요. 네, 반응이 어떤지 문화제작부의 신세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싸이의 음반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인데 반응이 뜨겁다고 하죠. 네, 혹시 앵커분은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네,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 데디 봤었고 그리고 나팔바지 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뭐 문화부 기자는 아니지만 평론을 하면 데디는 뭐 여러 유명인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를 좀 노렸던 것 같고 나팔바지는 역시 싸이다 뭐 이런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0시에 앨범과 함께 뮤직비디오 2편이 공개됐습니다. 네. 소위 수출용으로 불리는 데디와 내수용으로 불리는 나팔바지 2편인데요. 강남 스타일로 이 유튜브 최고 기록을 보유한 싸이답게 이 유튜브에서 전매 특허인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10,000뷰, 또 100만 뷰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면 데디가 857만 뷰, 나팔바지가 283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빌보드와 퓨즈TV 등 해외 매체에서도 싸이의 컴백 소식을 집중 조명했고 네. 이 중국에서도 K-팝 뮤직비디오 1위에 단숨에 오를 정도로 인기몰이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음원 발매 즉시 차트도 점령했습니다. 1위를 첫 번째로 차지했던 건 나팔바지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데디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 많은 곡들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른바 차트 줄세우기에도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또 싸이 하면 이 유쾌한 뮤직비디오가 참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공개한 두 뮤직비디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데디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EDM, 일렉트로닉 뮤직 댄스 뮤직 곡인데요. 네. 이 유치원생과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3부자가 함께 등장하는 이 익살스러운 모습이 이 싸이 특유의 B급 감성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3월 처음 곡을 쓴 뒤에 19개월에 걸쳐서 편곡과 안무 수정을 거칠 만큼 이 싸이는 애먹인 곡, 즉 어렵게 완성한 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편 싸이가 복고풍 찌르기 댄스를 선보이는 나팔바지는 이 한국용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축제 공연을 마친 어느 날 아주 쉽게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두 곡이 장르도 다르고 또 지향하는 점도 다르고 만든 시기도 달랐던 만큼 이 싸이는 뮤직비디오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본인도 이 두 타이틀곡 중에 어느 곡이 더 사랑을 받을지 궁금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앨범을 공개하기 하루 전날 기자들을 만나서 아직 마무리 보정 작업조차 거치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는데요. 그만큼 싸이 씨도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반응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싸이는 연신 긴장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에 대한 질문을 따로 받을 만큼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싸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물론 뭐 타이틀곡들도 좋지만 그 외의 곡들도 사실 저희가 기억하는 게 많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뜨거운 안녕도 있고요, 네. 예술이야도 있고, 뭐 낙원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곡들인데 모두 뭐 타이틀곡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자, 뭐 저도 아직 시간이 없어서 두 곡밖에는 듣지 못했지만 다른 곡들 또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7집 앨범에 대해서 싸이는 정성스럽게 차린 한상 차림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 정규 앨범인 만큼 주부의 마음으로 편식 없이 한 곡 한 곡 모두 들어주길 바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쳐서 나온 정규 앨범이고 또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후에 오랜 기간이 걸려서 낸 앨범인 만큼 싸이 본인도 애틋한 감정이 든다는 건데요. 이번 앨범에서는 피처링이 뜹니다. 피처링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이 데디에서 CL뿐 아니라 자이언티나 시아준수 씨, 또 전인권 씨 등 함께한 가수들의 면면이 매우 다양한데요. 싸이는 낙원 이후로 이 피처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네.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즉 힙합과 펑크, EDM 등이 수록돼 좋게 말하면 백화점, 또 나쁘게 말하면 잡탕이다라는 네.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번에는 국내에서 싸이의 공연을 볼 수 있을까? 또 이런 거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동안 싸이가 국내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서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신곡이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한국 팬들과 호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신곡을 발표한 후 첫 무대는 오늘 밤 홍콩에서 열리는 마마이고요. 네. 이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입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3일 동안은 연말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해외 활동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얻어 걸리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이 해외 강남 스타일과는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이 K-팝퍼의 한 사람으로 K-팝을 알리는 역할, 또 그러한 스코어를 동참하는 정도의 역할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미국병이라는 이 주위의 시선과 말들이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그러한 부담만큼 음악 작업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다 떨쳐내고 싸이다운 초심으로 돌아온 7집 정규 앨범인 만큼 이 싸이다움이 가득한 무대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신 기자, 싸이의 이 노래 오늘 꼭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는데요. 역시 또 즐거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고 올 한해 한국 영화 관객이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국민이 5천만이니까 한 명이서 한국 영화를 2편 본 셈이 되네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영화를 대단 2편은 본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디스 발언처럼 들리네요. 한국 영화가 4년 연속 1억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네. 2012년 사상 처음으로 1억 관객 시대를 연 이후로 4년 연속 이러한 기록이 이어진 건데요. 네. 기록에 도달하는 시점도 짧아졌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국제시장이 이후로 별다른 흥행작이 없어서 침체기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 고전을 면치 못하다 여름극장가가 이 불을 붙였습니다. 네. 암살과 베테랑이 보름 사이로 1,000만의 기록을 세웠고 이어서 사도와 검은 사제들, 또 내부자들까지 성공을 거두면서 이 한국 영화는 50.9%의 점유율로 1억 관객을 넘겼습니다. 네. 이 한국 영화의 화랑기였던 2012년과 2013년보다는 시점이 늦어졌지만 이 세월호 여파로 사회 전체가 숨을 죽였던 지난해보다는 20여일 앞당겨졌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영화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또 어벤져스를 비롯해서 올해 굵직굵직한 외화들도 참 많이 개봉을 했거든요. 네. 이 외화 성적은 어떤가요? 네, 올해 외화라고 한다면 어벤져스를 비롯해서 킹스맨, 또 미션 임파서블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쟁쟁한 외화들이 개봉한 만큼 외화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외화 관객의 전체 수는 9,800만 명입니다. 국내 개봉 영화의 전체 관객 수는 현재까지 1억 9,800만 명이 되겠는데요. 네. 외화도 선전하고 있는 만큼 3년 연속 관객 2억 명 돌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 개봉작 중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외화와 한국 영화가 각각 5작품인데요. 연말 대작인 황정민의 히말라야와 또 최민식 씨의 대호가 개봉될 예정인 만큼 네. 또 더 많은 관객이 영화관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신세롬 기자가 가수 싸이 소식 그리고 한국 영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싸이는 주부의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니까 모든 분들이 다 꼭 오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한국 영화 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